안녕하십니까. 11번째 시간이죠. 이번 시간 여성과 사랑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은 다 보고 오셨겠죠, 그죠? 영상. 그래서 양성평등에 대한 내용인데 특히나 뭐였습니까? 여성 공무원의 숙직 얘기했었죠, 그죠? 여성 공무원의 숙직을 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인데 한편으로는 이 부분은 주로 이제 여성의 직업적 평등 요구에 대한 어떤 반론 혹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 고용 할당제라든가 이런 여성 평등, 양성 평등 제도들이 오히려 남성들에게 역차별적인 요소들이 많다고 얘기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러한 여성들의 직업적 평등 요구에 대한 반대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똑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 해서 뽑았지만 실제 강도 높은 일이라든가 힘든 일, 좀 부담스러운 일들은 결국 남성들의 몫이 되고, 따라서 여성들의 고용을 할당하기 위해서 여성들의 고용을 늘려봐야 오히려 그 피해는 남성들이 오롯이 다 입게 된다는 그런 식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숙지가 나는 문제는 한편으로 본다면 충분히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죠, 솔직히 말로. 왜냐면 여성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좀 연약하잖아요. 육체적으로.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도 남성이 좀 육체적으로 흉터가 건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집이 아닌 근무지에서 숙식을 하면서 이렇게 지키고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실제 숙직을 한다 하더라도 딱히 여성들은 남성들의 경우에는 그죠. 방범, 보안적인 어떤 위험 사항을 대비할 수 있겠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전혀 할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거는 여성들의 어떤 신체적 특징이나 생물학적 특징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토론 논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늘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여성 고용할당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칫 오히려 역차별적인 요소가 강해질 수 있고, 또 이 양성평등이라는 게 다름이 아니고 똑같이 대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대해주는 것, 좀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이렇게 여성 고용 할당제 같은 여성을 배려해주는 이런 법안들이 많이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칫 이것은 오히려 지나치게 여성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해서 여성들에게 유리한 법안이지, 좀 이렇게 냉정히 말한다, 여성들에게 유리한 법안이지 양성평등과는 또 거리가 있지 않겠는가. 양성평등이라는 게 어찌 보면 말만 딱 그대로 들어본다면은 어떤 여성들에게 주어진 제한점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여성들의 유리천장이라 말하죠. 이러한 어떤 사회적 진출을 제한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게 중요한 거지, 굳이 여성들을 더 유리한 입장에 이렇게 두게 하는 것이 과연 양성평등이 맞는가라는 어떤 그런 얘기도 가끔씩 나오죠. 그죠? 이 부분은 실제 던져진 문제 되겠죠. 양쪽 다 충분한 논증의 어떤 근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찬성적 입장에서는 일종의 보상적인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미 이전 시기 여성들은 굉장히 많이 억압되었고 직업적으로 대우받지 못했다. 따라서 그 지난 긴 기간 동안 했던 그런 억압이 이미 사회에 존재한 이상, 아무리 우리가 그런 여성들의 차별 요소가 없었다 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차별이 여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상적인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해야 된다. 여성 고용 할당제 같은 제도가 시행돼야 된다. 지금 여성 고용 할당제죠, 그죠? 얘기하고 있는 게 이런 게 시행돼야 된다는 입장이 있고, 또 반대측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여성 고용 할당제는 오히려 역으로 남성들에게 과도한 어떤 부담을 안겨주고 역차별적인 요소를 가해주고, 또 아까 말했듯이 양성평등이 아니고 결국 여성 우대 정책에 불과하다는 식의 논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깊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이것은 우리 사회가 보다 더 건전하고 같이 쓰기 위한 중요한 논쟁입니다. 이것들을 자꾸 이런 것들을
자꾸 미룬다면 사연은 결코 진전할 수 없겠죠. 그죠? 자, 이제 본격적인 책의 내용 보면 이 책의 내용 자체가 우리가 잠깐 전에 봤겠지만 제목이 성과 사랑의 윤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에 대한 윤리라서 성에 대한 가치 혹은 성상품과 같은 성적인 문제도 다루고 있고 또 이 사랑이라는 것과 성이 결국 분리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사랑에 대한 얘기하는데 책에서는 사랑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죠. 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일단 성의 가치에 대한 파트 66쪽의 내용인데 먼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사랑이란 무엇이냐? 문제에서는 이제 사전적 정의를 먼저 내리고 있죠. 근원적 정서로서 존재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존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은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이 감정 속에는 보호라든가 책임, 존경, 이해 같은 그런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랑이라는 것은 당연히 지금 좀 원래 포괄적이죠, 그죠? 뭐 사랑의 의미는 뭐 이성 간의 이런 이성적인 사랑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부모나 뭐 친지 간의 사랑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사물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얘기할 수 있죠, 그죠? 뭐 친구 간에도 그죠? 그러니까 이성에 대한 사랑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또 흔히 쓰는 표현 중에는 뭐 부모에 대한 사랑도 있을 수 있고 친척이나 친구에 대한 사랑도 있을 수 있겠고 더 나가서 뭐 난 내 백이 너무 사랑스러워 이런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성에서 존재 그 자체인데 존재의 대상이 많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성 관련된 건 아무래도 이성적인 건데 나중에 다루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도 중요한 어떤 윤리적 문제죠, 그죠? 동성애. 책에서 한데 이 사랑에서 성을 끌어내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이성적인 내용을 먼저 끌고 들어오기 전에 이거 일반적이니까 조금 제너럴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가 듣는다면 조금 어색할 수 있겠지만 잠깐 동성애 내려놓고 여기서 성의 가치와 관련해서는 어디까지나 이성적인 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제 이성 간의 사랑을 바탕으로 이성 간 성에 대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 간 사랑이기 때문에 제일 무조건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 이제 성의 첫 번째 가치는 우리 남자와 여자라는 성이 가지고 있는 가치 가장 큰 기본적 특징은 자연의 모든 개체들이 그렇겠지만 생식적 가치죠. 생식적 가치. 아까 동성애가 약간 이렇게 이 부분에서 제외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이 자연적 뭐 당연히 자웅동체인 존재도 있습니다. 그죠? 성별이 없는 존재도 있지만 많은 존재들이 성을 암컷, 수컷으로 나눠서 그죠? 둘의 결합을 통해서 생식 활동, 즉 종족 번식이죠. 종족 번식 좀 표현이 저급하지만 종족 번식 활동을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이 자연에서는 이제 이 진화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유전자가 재조합되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겠죠. 유전자 재조합. 그래서 이 기존에 이 개체가 갖고 있는 유전자의 절반 정도만 가져오고 또 나머지 암컷 혹은 수컷에서 나머지 절반 가져와가지고 절반끼리 섞여서 새로운 유전자 조합이 나오도록 유도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유전자의 변형이 이루어지고 그런 변형을 통해서 결국 지속적인 종의 진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종의 진화 자체는 그런 유전자의 보존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이게 무엇보다도 이런 종족 보존, 종족 번식의 가치가 남녀 간 성의 차이의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성 간에 이런 사랑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될 것이고 그죠. 아주 기본적인 가치가 되겠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이제 단순히 종족을 낳고 혹은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 보존을 위해서 이런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일종의 쾌락적인 이유로 성적 행위를 하기도 하죠. 그죠? 뭐 성적 행위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행위일 수도 있고 또 혹은 이성 간의 뭐 스킨십 그죠? 혹은 정신적 교감 당연히 여기 정신적 교감도 들어있습니다. 정신적인 교감도 충분한 쾌락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정신적 교감 같은 것들도 이성 간의 이 성적인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인격적 가치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다 보면 교제를 하는데 사귄다고 할 때 우리는 단순히 뭐 진짜 쾌락적 가치만 교환합니까? 아니죠. 그죠? 서로에 대한 진정한 이해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진정한 이해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를 진짜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하는 건 언제일까요? 당연히 뭐 여러분들이 뭐 부모님이나 뭐 친족 간의 사랑도 있겠지만, 그런 사랑 어찌 보면은 어떤 무조건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어떤 이유가 없는, 다른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한 분석이나 치밀한 이해 같은 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성 간의 사랑은 어찌 보면 또 헤어지면 완전 남남 아닙니까? 남남이다 보니까 이별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별이 오지 않도록 많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진정한 이해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과정이 나타나게 되죠. 그죠? 오죽 이 남녀 간의 이 차이가 심했으면, 우리가 옛날에 유행했던 도서 중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도 있었어요. 그죠? 그만큼 여성과 남성은 완전히 다른 존재고, 그래서 솔직히 서로를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서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고 좀 지속적인 꾸준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진짜 인격적으로 서로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인간적인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서로를 돕는 그런 진짜 서로 간의 상호적인 작용이 바로 이런 인격적 가치로서의 성의 가치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라는 시기, 여러분들 아직 청소년 시기고 성에 대해서 눈 뜨지 못한 학생도 있을 거고 조금씩 눈 뜬 학생들도 있겠는데, 특히나 이성 간의 교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길이라는 것을 한 번쯤 마음에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꼭 교과서적인 얘기도 좋겠지만 이성 교제가 절대 나쁜 건 아닌데, 우리 때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좀 아쉬웠던 게, 이제 뭐 남녀공학도 없었고 거의 남고 뭐 이렇게 됐었고, 지금도 그런 학생들 있지만 그죠. 그렇게 되면서 지나치게 이성 간의 건전한 교제를 제한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불건전한 교제도 문제겠지만, 불건전한 교제라는 그 뭐라 해야 되지, 구더기가 무서워서 이제 건전한 이성 교제라는 된장을 담그지 못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죠. 그죠? 그래서 아마 대학 전까지, 대학교에서 제가 이렇게 이성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중고등학교 때는 거의 이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차후에 이제 교제 또 결혼으로 이어지는 이 결혼 또 이후에 뭐 가정을 이끌어나가는 그런 기나긴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준비 작업이라든가 중요한 작업들이 너무 뒷전이었던 것이 아닌가. 뭐 입시라든가 취업도 중요하겠지만 원래 당연히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좋은 이성을 만나는 법, 또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씩은 어느 정도 지식적인 측면을 갖고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나치게 막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실제 이제 LA 프롬이 쓴 책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Art of Love라는데, 이 기술이라는 말을 쓰니까 되게 이상하죠, 그죠? 기술, 테크닉 그런 느낌이냐, 말 그대로 테크닉인데, 이 LA 프롬은 좋은 사랑을 쟁취하고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건강을 위해서 혹은 학업을 위해서 노력했던 만큼이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통해서 사랑을 잘 하도록 노력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랑을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그죠? 부모님들도 막 말합니다. 열심히 공부나 해. 공부해서 좋은 직장 되면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그건 너무 조금 무책임한 발언일 수도 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학업이나 금전적인 측면의 해결보다도 나아가서 진정한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라는 좀 더 근본적인 어떤 노력이, 인간성의 실현이 필요합니다. 그걸 그러니까 준비해야 돼요. 솔직히 준비해야 돼. 그것이 맞닥뜨리기 전에 충분히 준비해야 되고, 꼭 사기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져야겠습니다. 그죠? 좀 서로는 길었네요. 자, 이후 내용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과 성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보수주의, 중도주의, 자유주의가 있어요. 보수주의는 무조건 결혼을 전제로 할 때만이 성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뭐 알죠, 그죠? 네. 결혼을 해야지만이 성행이 가능하다. 굉장히 보수 입장이 되겠죠, 그죠? 반면에 이 자유주의는 반대입니다. 결혼도 필요 없고 나아가서 사귀는 것도 필요 없고 사랑도 필요 없고 합의만 있으면 이 정상적인 이성적인 성인 간의 합의만 확실하다면 성행위는 가능하다는 입장은 자유주의겠죠. 그래서 뭐 굳이 사랑하지 않더라도 뭐, 여러분 뭐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온다니까. 그날 만났는데 뭐 뜨거운 사랑을 느꼈어. 그런 식이고 중도주의는 결혼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진지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바탕이 됐을 때만이 성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 듭니다. 여러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보수주의가 제일 좋겠죠. 교사로서는 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나한테 보다시피 결혼을 전제로 한 성행위 많이 인정되는데 이건 좀 그것도 좀 문제 있겠죠. 간통죄도 요새 지금 없는데 간통죄도 위헌으로 인해서 폐지됐거든요. 폐지된 이유 자체가 성과 어떤 결혼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결합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알다시피 결혼이라는 건 인간이 만들어낸 도구죠. 일종의 제도입니다. 제도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적인 본능과는 좀 다른 내용이죠. 성적인 본능은 배척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여타 동물들 보시면 알겠지만 보다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존재가 보다 더 많은 이 종족 번식을 활동을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이치죠. 그죠?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이죠. 그죠? 우월한 유전자가 생존력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성 간의 교제에서도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부 다처제 혹은 일처 다부제, 일부 다부제 뭐 같은 것들이 자연적으로 볼 때는 되게 틀린 건 아닌 거죠. 그래서 결혼과 성 지나치게 보수적인 것도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또 지나치게 아무튼 자유로운 것도 문제가 있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 중에 성차별 문제인데 너무 크게 다루지 않고 살짝 다루는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초반에 이 성차별에 대해서 양성평등에 대한 내용을 잠깐 얘기했었죠. 그죠?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기 바라고. 성차별관에 대하고 보부아르라는 이 철학자는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만들어진다는 말이 뭐냐면은 실제 생물학적 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회적 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너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남성은 강하고 씩씩하고 이런 이미지로 키우고 여성은 뭐 연약하고 섬세하고 이런 이미지로 키운다는 거죠. 원래 타고나는 건 그런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이런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스스로의 성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보부아르의 얘기죠. 나아서 책에서는 성차별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상위 성차별은 근본적으로 큰 문제죠. 이것은 윤리적으로 허용돼서 있는 문제인데 문제점이 뭐가 있냐를 먼저 인식해야겠죠. 그래서 먼저 남녀 모두입니다. 그래서 남자도 마찬가지로 씩씩함, 우직함 이런 것들 요구하는데 그런 것들 자체가 자아 실현에 큰 방해가 될 수 있죠. 자신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실현시키는 데 방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인간 존엄성, 당연히 평등성 훼손되겠죠. 그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측면 때문에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제한하는 것, 인간 존엄성 실현을 방해하는 거죠. 다음 인적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뛰어난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적인 진출 기회를 받지 못해서 성적인 이유로 성적 차별에 의해서 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전시까지 그죠? 여성 대통령 뭐 많이 요구했지만 최근에 이루어졌었죠. 뭐 여성 대통령이 이루어졌으니까 뭐 여성 당 대표 혹은 뭐 고위관리직 혹은 여성 CEO 등등등 하여튼 뛰어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책에서 말하는 거는 성의 자기결정권이죠. 성의 자기결정권. 그래서 다른 말이 아니고 자신의 성적 행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강요 없이 스스로 판단하거나 행위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것을 침해하는 경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성추행이나 성폭력이 되겠죠. 이게 성추행, 성폭력은 내가 원치 않은데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당하는 거니까, 성적 관련 행위를 당하는 거니까, 이것은 내가 가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또 하나 문제는 반대로 이런 성적 자기결정은 이제 당하는 입장이 아니고 불인 입장이죠.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둘이 아무리 서로 간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동의하에 성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너무 무분별하게 이렇게 이루어진다면은 그에 의해서 임신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고, 또 임신이 이렇게 아까 전에 우리 낙태에서 배웠겠지만 예상되거나 좀 계획된 것이 아닌 경우에 그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낙태 등으로 이어지는 생명 훼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적 자기결정권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고 그것에 대해서 타인이 침해할 수는 없겠지만 또 그것을 책임감 있게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은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을 침해하는 수준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이러한 무분별한 임신과 낙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서로의 인격과 그런 권리, 그 인격에 내재된 아까 얘기했던 이런 성적 자기결정과 같은 권리들을 존중하며 결정에 따른 또 책임의 자세 필요하다고 저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성상품화죠, 그죠?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성을 상품처럼 사고 팔거나 성을 수단적으로 이용한다. 성이라는 것은 자체가 고유한 가치 혹은 목적적인 가치를 지닌 것인데 그것을 뒤집어서 수단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성상품화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제일 강력한 게 이제 성매매죠, 그죠? 성을 사고 파는 것. 혹은 또 이제 음란물, 여기 좀 빠졌네요, 그죠? 음란물도 있겠죠, 음란물도 성을 사고 파는 게죠, 그죠? AV라든가 야동, 여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돈을 받고 자신의 성을 파는 거죠, 그죠? 혹은 성적 마케팅도 한될 수 있죠. 직접적인 성 거래는 아니지만 뭐 성적 이미지, 뭐 여러분들 아다시피 뭐 여자 연예인들 혹은 뭐 여자 가수들 뭐 지나치게 선정적인 어떤 이런 마케팅을 펼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이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요 성적 마케팅 부분이 이제 성매매는 거의 여러분들 다 아다시피 비윤리적이라는 게 대부분 다 인정하는 건데 성적 마케팅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무엇보다도 이 성적 마케팅이라는 것이 대중문화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대중문화라는 것도 분명히 말하지만 문화에서 예술 영역이죠. 대중문화 예술 영역인데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 좀 차후에 배우게 되겠지만 예술 영역이 가진 자율성이죠, 자율성. 그래서 예술을 평가함에 있어서 도덕적이란 어떤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금기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의 표현의 영역을 제한하는 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알다시피 여러분 이미 옛날에 그려졌던 16세기, 17세기 아니 그 옛날 더 이전에 뭐 고대 그리스 시기부터 이루어졌던 많은 예술 활동들에서는 우리 인간이 가진 신체라든가 성적인 특징들이 자연스럽게 미적인, 미술적인 어떤 가치로서 가치가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이걸 인정했냐? 그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마치 음란물 보듯이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즉 예술은 늘 이렇게 인간을 표현했기 때문에 인간의 성을 표현해왔고 그런 표현 활동들이 윤리적인 혹은 외부적인 잣대에 의해서 제한되었던 적들이 있는 거죠. 그럼 예술의 이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찌 보면 조금 이런 성적인 성윤리적 관점이 좀 너무 제한적으로 받아쳐져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또 하나 이제 성적 마케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가진 특성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도 많이 합니다. 뭐 책에서는 자본주의를 뭐 부합한 이렇게 얘기해도 좀 설명이 좀 단어 표현이 좀 안 맞습니다. 제가 볼 때 교과서의 표현이 교과서 표현은 좀 안 맞는데 왜냐면 자본주의라는 것이 가지는 기본적인 특성이 원래 인간의 다양한 가치들이 뭐됩니까 거래되는 형식으로 다 가기 때문에 뭐 무조건 이거를 제한하는 것도 일종의 그런 시장 경제의 원리라든가 이 특징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다라는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가 물건을 사고 팔기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충분히 어떤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 이쪽을 좀 뭐 수상한 방법 가리지 않는 말이 좀 이상한데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것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물건들 자체가 이 성적인 관련 물건들도 많습니다. 대놓고 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부분들은.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해서 진짜 뭐 그 성 관련 물품들이 많죠. 건전한 성행위를 위해서 이런 그런 것들이 보호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매매하고 마케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뭐 성적 이미지가 활용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나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너무 좀 자본주의를 성적 이 마케팅을 안 좋게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반대측 논거는 굉장히 극명하죠, 그죠? 그래서 성의 가치, 의미를 훼손한다는 거. 성이 가진 이런 당연히 인격적 가치겠죠, 인격적 가치. 그런 것들을 너무 훼손하고 있다. 그 다음 외모지상주의를 주장한다. 룩시즘이죠, 보여지는 것들을 너무 주장한다. 그래서 당연히 몸매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많이 내쓴다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외모지상주의 관련해가지고 선생님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됐던 것들이 이제 프로 헬서들, 그죠? 바디빌더들의 약물 사용 관련해가지고 아쉬운 게 당연히 이 육체미라는 것 자체가 이 남성미 말 그대로 이런 것들 표현하는 거, 건강미도 좋겠지만 그런 것들 표현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것들을 이제 드러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나치게 또 외모적인 것만이 성을 표현하는 길이라는 그런 어떤 악습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남성적인 거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좋긴 좋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남성적인 여성적인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그것이 꼭 외모로만 표현되는 것일까요? 뭐 이렇게 좀 안경 쓰고 좀 단정화 입고 하면 남성적인 게 아닌 겁니까? 이런 지나친 외모에 의한 평가, 남성성, 여성성에 대한 지나친 외모적 평가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 배운 내용들 어찌 보면 책에서는 굉장히 나이브하게 그냥 특별한 논쟁거리 없이 이렇게 진행하고 하고 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굉장히 얘기할 게 많은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슈화 시키기 힘들죠. 고등학교라는 건,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그 안에 뭐 고3쯤 되면 미성년자 아닌 학생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 미성년자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두려워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마 살짝 건드리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여전히 성에 대한 어떤 이 교육이 성교육이 약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이제 여러분 이 다음 시기는 바로 사회 진출한 학생도 있을 것이고 이제 더 이상 교육기관을 거치지 않는 학생도 있고 할 텐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진지하게 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교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옛날에는 기술 과정에서 하기도 했는데 윤리 교과도 중요하죠. 안 그렇습니까? 뭐 사회문화 같은 거겠지만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들 비록 책은 교과서는 단순하게 짚고 넘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별거 아닌데 내용이 기네요. 자, 과제.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서 남녀 모두에게 유익하면서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양성평등 실현 방안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적어보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쉬운 내용을 어렵게 가르치는 율리아 선생이었습니다. 세아 율리였습니다.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